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이 신성한 자리를 모독하다니. 세자빈 간택장에 울려 퍼진 양반의 고함. 거지 행색으로 나타난 한 처녀 앞에서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처녀가 머리에 쓴 낡은 보자기를 벗어던지자 좌중이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늑한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양주 땅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60칸 기와집에 논밭만 100마지기. 하인은 30명이 넘었고 마구간에는 좋은 말이 5필이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김진사는 매일같이 족보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은 고려 때부터 300년 명문가이니라. 김진사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 20살이 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이는 항상 얼굴에 젤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일부러 구부정하게 걸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집딸은 참 이상해. 명문가 딸이 저런 행색을 하고 다니다니. 얼굴에 항상 젤을 바르고 있어. 무슨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봐도 시집갈 상이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옥분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 부부가 그렇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옥분이가 5살 되던 해봄, 김진사의 부인은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김진사 부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되게 귀한 따님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어찌 아십니까? 노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왕후의 상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알려지면 화를 부를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숨기십시오. 김진사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감추십시오. 얼굴에 젤을 바르고 남루한 옷을 입히십시오. 때가 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김진사 부인은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김진사도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옥분이를 주었을 때 함께 있던 편지를 기억하오? 그럼요. 이 아이를 숨기라고 했었지요. 스님의 말씀과 일치하오. 우리는 옥분이를 지켜야 하오. 그날 밤 김진사 부부는 옥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옥분아, 오늘부터 너는 내 얼굴을 숨겨야 한다. 왜요, 어머니? 김진사 부인이 옥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너를 지키기 위함이란다. 어머니를 믿어주겠니? 김진사가 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절대로 내 진짜 모습을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20살이 될 때까지만이다. 알겠느냐? 어린 옥분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김진사 부인이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란다. 그날부터 옥분이는 매일 아침 얼굴에 젤을 발랐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항상 보자기로 감췄습니다. 좋은 옷은 입지 못하고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옥분이는 방 안에서만 진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얼굴 그대로 세상을 살 수 있겠지. 세월이 흘러 옥분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옥분이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하나둘 혼처가 정해져 기뻐했지만 옥분이만은 홀로 남았습니다. 옥분이와 같은 나이였던 처녀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 처자는 얼굴에 젤을 바르고 다니니 시집도 못 갈 거야. 명문가 딸이 뭐가 대수람. 저런 꼴이면 소용없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옥분이는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읽었고 시를 외웠습니다. 김진사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너라도 글을 알아야 한다. 옥분이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읽으면 외웠고 뜻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가 남자였다면 과거에 급제했을 텐데 김진사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 아이를 저렇게만 살게 할 수는 없는데 김진사의 부인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한편 옆마을에는 박참판이라는 고관이 살았습니다. 박참판은 조정에서 삼품 벼슬을 하는 권력자였습니다. 박참판은 욕심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취미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박참판은 오래전부터 김진사 집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집안이 몰락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박참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도령,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닮아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당상관을 배출한 명문가다. 천한 것들과는 다르지. 어느 날 박참판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들으니 따님의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던데. 김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만 박참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따님이 늘 얼굴에 젤을 바르고 다니니 좋은 집안에서는 꺼리겠지요. 하하하. 김진사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러시오? 박참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집안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겠군. 그해 가을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왕께서 세자빈 간택을 실시하신다.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세자빈 간택은 양반가의 처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에서 25까지, 신부는 양반 이상, 혼이 나지 않은 처녀여야 했습니다. 전국의 처녀들이 한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집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날이 한양에서 세자빈 간택이 열린답니다. 세자빈 간택이라니. 그날 밤 김진사 부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 간택이 옥분이의 기회가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스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바로 지금인지도 모르오. 하지만 우리가 허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옥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할까요? 옥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소. 하지만 옥분이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기로 했습니다. 옥분이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세자빈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궁궐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1야. 스님께서 20살까지만 숨기라 하셨어. 이제는 진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와야지. 이번 기회에 진짜 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보고 싶어. 다음 날 새벽 옥분이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살금살금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번에는 얼굴에 젤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보자기로 얼굴 전체를 가렸습니다. 도중에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완전히 가리는 게 안전해. 낡은 옷을 입고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양까지는 30리, 이틀을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옥분이는 걸으면서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한 번쯤은 당당하게 살아볼 자격이 있어. 이틀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처녀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단 옷에 비녀를 꽂고 분을 바른 처녀들.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에 보자기를 쓴 모습. 역시 내가 올 곳이 아니었어. 그때 옆을 지나가던 처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거지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세자빈 간택장에 거지가 나타나다니. 옥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김씨 가문 300년 명문가의 딸이야. 옥분이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택장으로 향하는 긴 행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궁궐 안간택장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백 명의 처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빛나는 장신구, 옥분이만 누더기를 걸치고 보자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이에게 쏠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거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박참판이 옥분이를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 체구, 저 걸음걸이, 설마 김진사 집딸 아니냐? 박참판의 아들 박도령도 비웃었습니다. 하하, 저런 꼴로 세자빈 간택에 나타나다니. 박참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이 신성한 자리를 모독하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들이 옥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여기는 양반과 처녀들만 올 수 있는 곳이오. 썩 물러가시오.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양반가 딸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저 꼴로 양반가 딸이라니. 옥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때 간택장 안쪽에서 한 늙은 내관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내관. 왕실을 50년 동안 섬긴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김내관은 옥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처녀, 뭔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김내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저 처녀를 내쫓지 마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내관이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느 집안 딸이요? 옥분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양주 땅 김진사 집딸 옥분이옵니다. 김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라면 300년 명문가가 아니요? 양반가가 맞소. 박참판이 화를 냈습니다. 내관 어르신, 저 꼴을 보십시오. 김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택의 규칙에는 옷차림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세자가 자리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처녀들 중에서 세자빈을 선택할 것이다. 처녀들이 차례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무표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옥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옥분이가 앞으로 나서자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거지 같은 것이 감히. 왕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박참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제정신이 아닌 듯하옵니다.
하지만 김내관이 나섰습니다. 전하, 이 처녀는 양주 땅 김진사 집안의 딸이옵니다. 왕이 의아해했습니다. 명문가 딸이 왜 저런 행색을 하고 있는가? 옥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오랫동안 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이 지났고 한 번쯤은 진짜 제 모습으로 세상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얼굴을 가리고 있는가?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하,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세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범아마, 무엇이냐, 세자야? 세자가 옥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자야, 정말이냐?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범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이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세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라. 옥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세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옥분이옵니다. 세자 저하. 옥분아, 너는 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가? 옥분이가 당황했습니다. 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니 알 수 있다. 너는 총명하고 마음이 깊구나. 겉모습을 숨길 이유가 무엇이냐? 옥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옥분아,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가린 얼굴을 억지로 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원한다면 보여주겠느냐? 옥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판단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천천히 머리에 쓴 보자기를 벗었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는 순간 좌중이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 초승달 같은 눈썹,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동자, 앵두 같은 입술. 옥분이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비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는 처음 보는구나. 박참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김진사 집딸이. 세자는 옥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안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어. 옥분이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 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마, 저는 이 처녀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세자야. 내가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옥분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간택이 끝나고 며칠 후, 옥분이는 궁궐에서 세자빈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틈틈이 옥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옥분아, 오늘은 어떤 걸 배웠는가? 예법을 배웠사옵니다. 저하, 내가 글도 읽을 줄 안다고 들었다. 예,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자가 감탄했습니다. 시도 지을 줄 아느냐? 옥분이가 조용히 시를 읊었습니다. 세자는 감탄했습니다. 내게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감히 저것이 세자빈이 되다니. 박도령도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 저 계집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박참판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수가 있다. 옥분이의 출신을 파헤쳐 보자꾸나. 박참판은 사람을 풀어 옥분이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첫째 날, 양주 땅 김진사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둘째 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주고 정보를 샀습니다. 20년 전 김진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아기가 생겼던 것 같네요. 셋째 날, 관가의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박참판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하하, 알았다. 옥분이는 사실 천민의 딸이었어. 정말입니까, 아버지? 그래, 김진사가 20년 전에 길에서 주워온 아이란다. 진짜 핏줄이 아니지. 박참판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박참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큰일이 생겼사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참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빈으로 간택된 옥분이는 사실 천민의 자식이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이라? 증거가 있는가? 박참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기록이옵니다. 김진사가 길에서 준 아이를 딸로 삼았다는 기록이옵니다. 왕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박참판이 말했습니다. 전하, 천민의 자식이 세자빈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신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왕실의 채통이 무너지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옥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옥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천민의 자식이라고? 궁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온 궁궐이 떠들썩합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왕이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전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천민의 자식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옥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은 취소한다. 당장 궁을 떠나라. 옥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은 돌아섰습니다. 세자가 달려왔습니다. 아범아마, 안 됩니다. 세자야, 이것은 왕실의 채통 문제다. 세자가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옥분이는 궁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사와 부인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옥분아, 미안하구나. 김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는 우리가 길에서 주운 아이란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요? 김진사 부인이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옥분아, 이것을 보거라. 상자 안에는 옥비녀 하나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숨겨주시오. 왕실의 음모로 목숨이 위험하오. 이 아이는 경안공주의 딸이오. 옥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옥비녀를 자세히 보니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실, 경안공주, 옥분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왕실의 자손이구나.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궁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옥분이는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옥비녀와 편지를 손에 꼭 쥐고 궁궐문 앞에서 옥분이는 외쳤습니다. 전하, 옥분이가 아뢰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사옵니다.
김내관의 도움으로 옥분이는 어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참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옥분아, 무슨 일로 다시 왔느냐? 옥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희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싶사옵니다. 박참판이 비웃었습니다. 하하, 천민 주제에 옥분이가 옥비녀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왕이 옥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편지도 읽었습니다. 경안공주, 왕이 급히 내관을 불렀습니다. 김내관, 20년 전 기록을 가져오라. 김내관이 오래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왕의 사촌 동생인 경안공주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 공주의 갓난아기는 행방불명되었다. 왕이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옥분이는 경안공주의 딸이다. 왕실의 핏줄이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이 박참판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참판, 내가 거짓 증거로 왕실의 자손을 모욕했구나. 박참판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전하, 저는 몰랐사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박참판은 당장 벼슬을 박탈하고 곤장백대에 처하라. 가사는 모두 몰수하라. 경비병들이 박참판을 끌고 갔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며칠 후 박참판은 곤장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자의 말로로다. 박참판은 비참한 거지가 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편 옥분이는 정식으로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옥분이는 경안공주의 딸로서 왕실의 정통한 핏줄이다. 세자빈으로 삼는 것을 허락한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분이는 세자빈이 되어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세자와 함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는 궁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옥분이는 김진사 부부를 궁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김진사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옥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얼굴에 젤을 바르고 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세자빈. 옥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승이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옥분이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전 그날 절에서 어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옥분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15년 전 저희 어머니께 하신 말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을 잘 따르셨기에 마마께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옵니다. 마마께서는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승은 천천히 궁궐을 나섰습니다. 옥분이가 창밖을 보았을 때 노승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분이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욕심을 심으면 파멸을 거두고 진심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는 교훈. 옥분이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늑한 옛날 이야기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